그리고 여기 메탄동이 참 재미있었어요. 삼성전자를 도보로 갈 수 있는 하늘채를 중심으로 입지를 좀 이해를 했는데, 제가 궁금했던 뒤쪽에 레미안이 있고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이쪽은 작년부터 거래가 아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지금 그냥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거래가 하나도 없다. 근데 유의미한 거는 여기는 거래가 되고 있어요. 24평이나 32평, 34평 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조금 더 전에 거래를 했고 지금은 실거주자들이 대기하면서 금매가 나오면 사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고 건너편에 수원의 2위인 효원고등학교가 있어서 여기는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호갱노노에 개미지옥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메탄에서는 메탄이브 하늘채가 그 개미지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형대를 넓혀서 사람들이 옮겨가고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도 선호한다면 준신축이지만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전세를 계속 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는 우리가 사전에 가기 전에 왜 봐야 되는지, 어디를 볼 건지, 어떻게 돌아볼 건지 등을 이제 살펴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임장을 어떻게 돌아보는지 동선을 짜고 포인트를 짚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권을 스스로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는지를 봤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수원,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갔다 와서 전화 임장을 하고, 근데 전화 임장을 했는데도 이렇게 풀리지 않아서 한 번 더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과 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는데, 그 내용을 좀 담아서 생활권 위주로, 그리고 그 생활권에서 앞으로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언제, 어떤 평형대를 어떤 가격으로 볼 건지 그거를 고민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수원을 왜 봐야 되는지 이런 가격 메리트나 공급 물량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실 테니까 좀 넘어가고, 자족도시로서 가격 방어력이 있고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해서 저희가 갔었죠. 이거 어디를 볼 것인지 인구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호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느꼈던 온도로는 인동선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있었다. 그래서 영통이 구축단지에서 인동선이 통과하는 영통역 인근에 LIG 건영이나 신성신한 쌍용 지능 아파트가 단기간에 올랐다가 좀 급격하게 거품이 빠졌던 모습이 생각이 났었고, 사업 추가 보완할 때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던 걸 항상 기억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붙잡고 있었어요.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점에 이번에 컨퍼런스 하면서 이제 넣은 건데, 학군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때 갔을 때도 선생님이 영덕중과 영일중이 학군이 좋다. 그래서 그쪽 라인으로 학부모들이 모인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그래서 이 수원의 학군이 경기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그랬을 때 수원에서 돈 많고 학구열에 있는 부모들이 올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우리 평촌에 귀인중 보내듯이 그 정도 수요를 끌어낼 만큼의 힘이 있나? 이 수원이?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데이터로 좀 보고 싶었고, 그래서 수원과 안양, 그 평촌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군을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귀인중의 특목고 진학률이 이 수원의 영덕중, 영일중의 2배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로 봤을 때에는 수원은 그냥 수원 안에서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영덕중, 영일중 가는구나.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원 고등학교의 수원 외고가 좀 압도적으로 높고, 이 평촌에 있는 동안구랑 수원의 영통구의 고등학교는 수준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평촌에 귀인중 나온 아이들이 평촌에 있는 고등학교 안 가거든요. 주변에 안양외고나 과천외고나 이런 데로 빠지고, 남아있는 평촌에 있는 아이들의 고등학교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의미 있었던 거는 이제 수원에서 특목고를 제외하면 효원고의 학업 수준이 굉장히 높았는데, 거기는 영통구가 아니라 메탄 생활권이었어요. 이것도 약간 하나의 힌트가 되는 것 같고, 영통구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수준도 사실은 태장고나 영덕고, 청명고가 비슷비슷했다. 또 나머지 하나 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망포중의 특목고 진학률이 5%대로 영덕중, 영일중이랑 비슷했는데, 그러면 망포지구도 지금은 생활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지만 이 신축이 다 들어서고 생활권이 안정되면 이쪽도 어떻게 되면 학군이 좀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 임장 동선을 이렇게 보시면 그때 돌았던 때가 이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는 입주장, 그 전세가 매매가의 현황, 그리고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로 갔었는지를 짚어봤고, 망포역 인근의 구축 단지에서는 수요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입지 가치를 볼 때 각각의 구역이 좀 입체적으로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수원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대한대우 푸르지오와 LH 1, 2, 3단지 간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었고, 이 1단지가 그나마 그 힐스테이트 푸르지오가 생기면서 프라자 상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살기가 좋아졌다. 그치만 여기를 투자로 보기에는? 이라는 그런 뭔가 확신은 들지 않은 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교동이랑 인계동 일대에 이 새 아파트가 두 개가 들어섰는데, 여기에서 조금 볼만한 그런 지점은 상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LH 1단지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사이에 프라자 상권이 생겼고, 꼬마 빌딩에도 프랜차이즈가 들어갔던 거. 그리고 SK 뷰 푸르지오와 이 망포역 사이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될 수 있고, 아주 높은 분양가에도 완판이 됐던 대형 프라자 상가. 요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수원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대전이나 청주나 이 재개발이 많은 그 구역들에서 변화가 나타날 지역들을 좀 미리 생각해보고 그것도 내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봤고요. 사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구역이 여기였어요. 이쪽은 처음에 갔을 때 선생님이 좌측과 우측의 단지들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했는데 아파트만 보이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집에 갈 때까지도 너무 아리송해서 이제 다음에 와서 전화를 하면서 지도를 봤는데 그때 딱 보였던 게 이 망포역의 왼쪽과 오른쪽에 평형대가 다르고 그 왼쪽은 주공 아파트가 좀 많고 오른쪽은 민영 아파트에 30평형이 많구나 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대를 자세히 보니까 그 LH 5단지와 8단지 24평 가격이 한 3억 5, 6천 정도였는데 LH 8단지 망포역 바로 초역세권의 민영 아파트인 두산 우성 아파트가 3억 8천? 4억 이렇게 나왔는데 호가가 4억이고 3억 8천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이 만났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안에서는 그 8단지의 벽적골 민영 아파트가 가장 그 대장이라는 걸 사장님 통해서 좀 들었고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신축으로 빠지고 급하게 매도하면서 이럴 때 만약에 내가 실수요자라면 8단지 초역세권의 민영 아파트를 사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뒤쪽이 너무 풀리지 않아서 이제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으면서 걸어보면서 또 알게 된 거는 여기가 망포권과 영통권이 있는데 이 망포권의 초역세권이 망포권이고 뒤쪽에 제가 네모 표시한 게 영통역을 사용하고 이제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 그쪽이에요. 그리고 그 네모가 두 개로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구역들은 약간 입지가 애매한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이 영통권 같은 경우에도 동보 아파트보다는 극동 풍림이 영통역이 가깝고 아까 시영이님 말씀하신 대로 엠버스를 사용한 사람도 있어서 이쪽이 원래 조금 더 선호가 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LIG 건영이나 이 뒤쪽의 신성 신안 같은 경우는 동인선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었다. 이렇게 하니까 좀 풀렸었고요. 그럼 그 위에 청량역 그쪽은 어떻게 봐야 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저녁에 걸었었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와서 영덕중, 영일중의 데이터를 보고 나니까 이게 약간 풀렸어요. 그리고 다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 영덕초와 영덕중이 이렇게 품고 있는 벽산 3인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29평, 30평대가 있고 그 뒤가 37평부터 40평형대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를 증축하고 있을 정도로 수요가 있는 곳이구나. 라고 알고 보니까 영덕중을 보내려고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때 교우관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사를 오는 여기는 그래도 구축 중에서는 앞에보다는 좀 수요가 좀 몰리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형에서 이쪽에서 대형으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앞으로 채워지고
하는 약간 수요가 여기는 그래도 채워지는 곳이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역을 잘 벗어나지 않는데, 학교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신축이 들어오면서 전세가가 그때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그거는 한번 추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가지 못했던 이 망포역 아래 신축 구역과 메탄동을 가봤는데, 여기는 이제 힐스테이트 영통이 대장이고, 이 대장을 중심으로 초등학교가 있고 상권이 이제 막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 한 블럭 넘어서자 아이파크 캐슬은 2년이나 신축이고 입지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없고 학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1억 정도가 더 싸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니 영통 푸르지오 아파트 미분양 난 게 있는데 지금 조건 변경이 됐다라는 정보를 또 알게 됐어요. 분양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10%로 계약금이 줄어들었고 의무 거주 기간도 8년에서 6년으로 이제 없어진 게 아니라 완화가 되었고 이런 혜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장이 좋았더라면 이런 미분양도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가가 사실 영통가에 비해서는 좀 별로이긴 하지만 초중고가 다 있기 때문에 학구열이 조금 더 뭐 굳이 그렇게 공부 안 시켜도 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충분히 여기에서 더 좋은 인프라와 그런 생활 환경을 누리면서 사시겠구나. 그리고 그런 분들이 소득 수준이 또 괜찮아지면 여기도 이렇게 더 좋은 학군이 생기겠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탄동에 참 재미있었어요. 갔을 때 하늘채가 있고 4, 5단지가 있고 뒤쪽에 여기 레미안이랑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그린빌이 가장 마지막에 오르는 단지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이 삼성전자를 도보로 갈 수 있는 이 하늘채를 중심으로 입지를 좀 이해를 했는데 수요가 이렇게 가고 이 구축 뒤쪽에 30년 지난 구축 아파트에서 수요가 이쪽으로 흘러오는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여기 4, 5단지가 4, 5년 후에 신축으로 입주를 하면 상권이 더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뒤쪽에 레미안이 있고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이쪽은 지금 작년부터 거래가 아예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지금 그냥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거래가 하나도 없다. 근데 유의미한 거는 여기는 거래가 되고 있어요. 24평이나 32평, 34평 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조금 더 전에 거래를 했고 지금은 실거주자들이 대기하면서 금매가 나오면 사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여기는 가봤더니 초등학교가 있는데 유치원도 있는 리라 유치원이라는 데가 되게 유명한 체인이라고 들었는데 리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고 건너편에 수원의 이위인 효원고등학교가 있어서 여기는 같이 가셨던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호갱노노에 개미지옥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여기 한 번 오면 못 나간다.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저는 여기 전세가 잘 나갈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확실히 가보면 삼성에 있는 뒤쪽 구축단지에서 여기를 건너편을 보면 약간 신세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싶겠다. 네, 준신축이지만 충분히 나중에 수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생활권에서 수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랬을 때 내가 투자처를 확실하게 더 확신을 갖고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표시해봤어요. 오른쪽부터 기준으로 여기는 수요가 신축으로 여기 망포지고 여기 이쪽 팔달 쪽으로 나가는 수요가 분명히 있어요. 학교를 아직 보내지 않은 어린 가정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학군을 생각하면 그 위쪽에 있는 영덕중에 있는 쪽으로 몰려요. 이 주공에서 이 앞쪽에서 이렇게 몰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그러면 여기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메탄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인사발령 시즌에는 거의 메탄이고 하늘채를 보러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는 여기 질이 몰라서 저는 그냥 여기 삼성 제일 가까운데 제일 좋은데 살래요 하고 부동산을 와서 물어본대요. 근데 여기는 수요가 조금 생기네. 그리고 그 가정이 있는 분들은 학교를 여기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학군까지 생각하면 이 일대에서는 여기를 항상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여기 조금만 가면 여기 새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24평 전세가로 여기 30평을 지금 거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빠지는 수요가 조금 있고, 여기로는
LH에서 원래 이주 나갔다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여기 전세 사셨던 분들이 다 이제 신축으로 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수요의 그 흐름을 조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를, 이제 구역별 사진이 있고, 어디를 그러면 좁혀볼까 했을 때, 망포에서는 이 아이파크캐슬 1단지를 그냥 찍어본 게, 지금은 힐스테이트 영통에 비해서 1억이나 저렴하고, 입지가 여력이지만, 이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23년, 25년까지 개교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여기 못지않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 수요가 있을 것이고, 상권도 생기지 않을까? 그게 다 완성되기 전에 들어간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메탄에서는 메탄이브 하늘채가 그 개미지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형대를 넓혀서 사람들이 옮겨가고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도 선호한다면 준신축이지만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전세를 계속 뺄 수 있지 않을까. 주택임대 사업자가 구하려면 20평대를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는 이제 여기 수요가 구축이나 준수축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입주장일 때 내가 이제 새 아파트 입주를 맞출 때 그 구축의 전세가나 매매가 동향도 봐야 되지만 내가 새 아파트 옆에 있는 구축을 갖고 있을 때 전세가가 입주장 한 1개월 전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입주장 한 6개월 전에만 맞춰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금매는 그 매도자 사정이 있는 곳에서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분양받아서 신축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12월에 입주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에 금매로 매도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것도 내가 나중에 금매 잡을 때 하나의 힌트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투자자가 많이 진입한 성희님 말씀하신 대로 20평대 주공아파트가 크게 가격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끔씩 얘기하셨던 묶인 수요가 묶여있는 곳을 좀 계속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원은 당분간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날 곳은 아니겠지만 수요층이 아주 탄탄한 묶인 수요가 있다면 금매로 매수하는 건 괜찮아 보이고 그렇게 생각한 곳이 준신축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파크 캐슬 이런 시기를 그냥 조금 더 좁혀봤어요. 24년에는 신축 2년 비과세 물량이 나오는 시기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요층이 탄탄한 구축 같은 경우에 그 청량마을의 벽산 3익은 확실히 여름방학을 앞둔 6월이나 가을 이사철, 겨울방학의 거래가 계속 많았더라고요. 최근 한 3, 4년. 그리고 이럴 땐 그러면 계속 내가 주시해야겠구나.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신축에 있는 입주장도 계속 주시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는 전세가율이 2017년, 18년에 80%를 넘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전세가율로는 내가 아직 진입하기 좀 빠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세가율이 이 75%를 넘어갈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삼성전자 인사 발령으로 이직으로 인한 수요가 많은 시기, 메탄동에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입주장 영향을 받는 시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세가율을 좀 의미있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메탄이브 하늘채를 봤고요. 여기도 2017년에서 18년에 80%를 넘었던 곳인데 물론 절대 가격이 내려와서 메리트 있는 것도 좋은데 투자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전세가율이 좀 더 높아지는 걸 보고 들어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더 집요하게 이 단지 충성도가 높은 곳을 좁혀가는 연습을 계속 할 것이고 수요층의 엉덩이가 무거운 평형대 단지들을 좁혀가는 그 파악을 해놓는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컨퍼런스 자료를 만들면서 좀 많이 구체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크게는 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실거주자들이 LTV를 땡겨서 매수를 하면서 다시 바닥 따지기를 하고 올라갈지 움직임을 추적하고 투자자 비중이 많은 단지보다는 실거주자 비중이 높은 구역과 단지에 내가 투자하는 방향으로 좀 저는 안전한 투자 방향을 좀 세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인동선의 추진 현황을 추적해서 그때 기대감과 사람들의 그런 그 선호도 같은 걸 봐서 이때 들어가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또 수원의 입주가 워낙 많은 만큼 입주장의 시작과 마무리에 매매가 전세가 동향, 매물량, 가격 추이를 검토해서 다른 지역에 투자할 때 꼭 참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